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3편을 분석하며 애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이폰만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새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샷 온 아이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감독들과 협업하여 아이폰으로 작품을 촬영하는 프로젝트인데, 아이폰 카메라의 뛰어난 성능을 홍보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샷 온 아이폰 캠페인의 일환으로 얼마 전 중국과 일본에서 단편영화 작품을 선보였고, 우리나라는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때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가,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 때 박찬욱 감독의 단편 작품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박찬욱 감독의 작품 일장춘몽,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일본 작품 미드나잇,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한 중국 작품 리틀 갈릭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영화의 제작 과정도 함께 보면서 아이폰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찬욱 감독의 작품 일장춘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장춘몽은 러닝타임 21분이고 유해진, 김옥빈, 박정민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을 했고요. 마을의 은인 흰담비를 묻어줄 관을 만들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장의사가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 바람에 무덤 주인의 홍백이 깨어나서 자신의 관을 되찾기 위해 한바탕 소란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아주 어두운 밤 배경입니다. 화면의 중간에 호롱불이 작게 보이고요. 계속해서 어두운 장면들이 연속이 되고요. 호롱불을 조명으로 해서 인물을 잡을 때에도 잘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씬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이폰의 저조도 성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씬에서도 말하는 인물에만 초점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의 대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깝게 촬영된 부분에서도 좋은 화질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할 때도 포커스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물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카메라를 이동해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 부분은 배우의 몸에 아이폰을 부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POV 앵글로 촬영을 할 때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폰의 고속 촬영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슬로우를 걸었을 때에도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하는 부분도 아이폰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중 촬영도 아이폰에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초근접 촬영에서도 선명하고요. 다채로운 색감의 의상과 소품이 쓰인 씬에서도 색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앞에 있는 유해진 배우에만 초점을 맞춰서 관객의 시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춤추는 씬 역시 다양한 색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가볍기 때문에 핸드헬드로 촬영할 경우에도 촬영 감독의 부담이 덜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장춘몽의 주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미드나잇을 보겠습니다. 미드나잇은 러닝타임 18분이고 늦은 밤에만 택시 운전을 하는 미스테리한 택시 운전사 미드나잇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역시 밤 배경을 영화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밤을 이루고 있는 화려한 색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촬영할 때에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 앞에서도 인물이 잘 잡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목해야 하는 인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도 가능하고요. 아이폰의 액션 모드를 활용해서 인물이 달리는 모습도 별도의 장비가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인물에서 뒤쪽의 인물들로 포커스가 이동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포커스의 이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액션씬에서는 역동적인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요.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도 상대적으로 거치가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킹 영상을 보면 아이폰의 라이다 센서로 저 차량을 3D 스캐닝을 해서 CGI 작업에 활용한 것으로 아이폰을 촬영 외적으로도 활용한 사례입니다. 큰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창의적인 앵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드나잇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한 중국의 작품 리틀 갈릭을 보겠습니다. 리틀 갈릭은
감독은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손녀와 그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고속 촬영을 활용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아이폰을 아역 배우의 몸에 달아서 촬영한 앵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액션 모드를 활용해서 아이가 달리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촬영이 됐고요. 이렇게 좌우의 조도가 다른 경우에도 양쪽 면 다 선명하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촬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인서트 화면들도 선명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아이폰의 망원 렌즈를 활용해서 먼 거리에서 고품질로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속 촬영을 활용한 슬로우 모션이나 어두운 클럽씬도 좋은 품질로 촬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으로 촬영한 단편 영화 3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저조도에서 좋은 품질로 촬영이 가능했고,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해서 시네 렌즈를 사용한 것처럼 피사체 간 포커스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액션 모드를 활용해서 움직임이 많은 장면에서도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고, 방수 기능이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3D 스캐닝, 작은 바디로 어디에나 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보였는데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에서는 노출과 포커스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하는 설정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메라 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장 춘몽과 미드나잇 촬영에는 필믹 프로 앱이 사용되었고, 리틀 갈릭 촬영에서는 블랙매직 카메라 앱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앱은 유료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영화와 같은 카메라 무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네 카메라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그립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달리나 크레인, 스테빌라이저와 같은 그립 장비가 없이는 아이폰만으로 각 씬에 필요한 앵글과 무빙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형화된 장비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액세서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원거리 모니터링을 위한 송신기와 고용량 파일 저장을 위한 SSD, 배터리 등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리그가 필요하고 카메라 셋업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촬영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바디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파일 용량이 너무 큰 것도 문제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프로레스 코덱으로 4K 30프레임 촬영 시 1분에 6기가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SSD를 연결해서 촬영해야 하며 초당 10기가 이상을 지원하는 케이블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가벼운 바디와 어울리지 않게 파일이 너무 무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문제입니다. 일장 춘몽을 촬영한 김우영 촬영 감독은 아이폰을 교체해가면서 촬영했고, 별도의 카메라 앱을 사용하다 보니 충돌이 심해져 아이폰이 계속 멈추는 증상을 보였다고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이 고품질로 촬영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아직 안정성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영화 촬영 장비로서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프리프로덕션이나 미술, 로케이션 등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에 필요한 준비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서 프로덕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로 찍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찍느냐일 것입니다. 영화의 스케일이 아니라 스토리에 집중한다면 아이폰은 영화 촬영 장비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